승진 발표 날. 자, 수연 씨 대리 진급을 축하하며 위하여! 모두 정말 감사해요. 아직 제 능력에 비해 너무 과분한 자리인 것 같지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오늘은 제 축하 자리인 만큼 제가 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우와, 이렇게 최단 기간에 승진이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전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동료들을 만나게 된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에이, 이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성공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회사의 대표 아이템이 된 수준인데 김대리님의 아이디어에 저희가 살짝 뒷받침만 했을 뿐이니까 김대리님이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사를 도와 일을 할 수 있던 걸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걸요. 앞으로도 저는 김대리님 열심히 도우면서 많이 배우고 발전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 겸손은 이제 그만하시고 고기 좀 드세요. 아까부터 이주임님이 얼마나 고기 탑을 쌓아두시던지 우리가 먹을 게 없더라고요. 이주임님, 너무 김대리님만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김대리님이 안주도 없이 술만 드시길래. 어머, 제가 그랬나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나? 감사해요, 이주임님. 이제 저 그만 주셔도 되니까 얼른 이주임님도 드세요. 잠시 어디 좀 다녀보겠습니다. 통화할 것도 있고 해서. 금방 올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 드시고 계세요. 어머머, 부끄러운지 얼굴 새빨개져서 나가는 것 좀 보세요. 이주임님,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 이거 설마 사내 커플 2로 탄생하는 거 아닌가요? 어? 정연아, 장난 좀 그만 쳐. 이주임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으면 드시지도 않고 갑자기 나가셔?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호칭 쓸 필요는 없다니까. 너랑 내가 친구인 거 다들 아는데 계속 그럼 다른 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괜히 격식 차려야 될 것 같잖아. 야, 내가 장난치면 얼마나 쳤다고? 진짜 회식 자리 시작할 때부터 계속 너만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중간에 누가 말을 하든 간에 어찌나 널 챙기던지.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계속 시선 고정이야. 그리고 책상 위에 커피며 간식이며 올려두는 사람이 누구였겠어? 이주임님이 몰래 먼저 출근해서 챙겨주는 거지. 이렇게 나라도 나서서 진행을 시켜줘야지. 안 그래? 사실 어제 제가 일찍 출근했었는데 저보다 훨씬 먼저 오셨던 건지 이주임님이 사무실에 계시더라고요. 대리님 책상에 커피 올려두시다가 딱 걸렸잖아요. 저 보자마자 얼마나 당황하시던지 모르는 척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대리님이 더워하시는 것 같으면 바로 에어컨 온도 내리고 좀 추워하시면 올리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에어컨 리모컨은 이주인님이 끼고 계시는 것도 모르셨죠? 저희는 이미 눈치챈 지 오랜데 어떻게 당사자만 모를 수가 있는지 이렇게 계속 모르는 척 해드리는 것도 힘들다고요. 봐봐, 내 말이 맞지? 이런데도 내가 장난친 거라고 할 수 있어? 으유, 답답하.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응? 이제 좀 이주임님 마음을 알아줘라. 좋았습니다. 다들 즐겁게 말씀 나누시던데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나저나 이주임님은 갑자기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그게 모두 기분이 좋은 날이라 그런지 과음을 하시는 것 같길래 숙취 해소제 좀 사오느라. 이거 먼저 드세요. 이주임님, 솔직히 김대리님 걱정돼서 사오신 거죠? 아까부터 김대리님만 보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주임님도 참, 우리한테까지 숨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아유, 챙겨주는 남자 없는 사람은 슬퍼서 어떻게 살겠냐고.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아닌데. 죄송해요, 김대리님. 괜히 저 때문에 불편하시죠? 괜찮아요, 이주임님. 감사히 잘 마실게요. 이주임님도 얼른 드세요. 이제 때려 죽어도 더는 못 먹는다. 배불러 죽겠어. 내일 출근도 하려면 이제 집 가야지. 여기서 끝내긴 너무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 준우 씨, 이제 집 가야 하니까 얼른 일어나요. 정신 좀 차리라니까. 그러게 왜 이기지도 못할 술을 이렇게 많이 먹은 거야? 준우 씨는 제가 같은 방향이라서 같이 가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얼른 가세요. 나도 우리 신랑이 데리러 온대서. 거의 다 왔다는데. 수연이 넌 어떻게 갈래? 우리 차 태워줘? 아, 반대 방향이면서. 괜찮아, 나 걱정하지 마. 택시 타고 가면 금방인데 뭐. 내일 출근만 아니라면 더 노는 건데 너무 아쉽다. 조만간 이런 자리 또 갖자. 찬성, 완전 대찬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식 싫어한다는데 우린 천사 같은 김 대리님이 계셔서 그런지 너무 좋아서 탈인걸요. 그쵸, 연희 씨? 정말. 준우 씨 몸이나 제대로 가누고 말해요. 회식 2번만 했다간 바닥에서 자게 생겼네. 대리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먼저 갈게요. 집까지 책임지고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뵐게요. 대리님, 괜찮으시면 대리기사도 곧 오니까 제 차 타고 같이 가시죠. 데려다 드릴게요. 네? 이주임님도 피곤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피곤하긴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 사실 꼭 데려다 드리고 싶어서 아까부터 술도 잘 먹지 않았는걸요. 택시 타고 가시면 걱정돼서 제대로 잠을 못 잘 것 같기도 하고 택시보단 제가 데려다 드리는 편이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 싶고 또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주임님 차 타고 갈 테니까 이제 말 그만 좀 더듬으세요.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그럼 타실까요? 네, 좋아요. 대리님, 밑에 보면 초코우유랑 이온음료 있거든요. 이따 내리실 때 가져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드세요. 술을 평소보다 많이 드셔서 내일 되면 아마 숙취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아까 숙취해소제 사러 간 김에 사다 놨거든요. 제가 괜히 불편한 짓을 한 건가요? 그럴 리가요. 고마워요. 저 여기서 내려주시면 되는데. 괜찮으면 잠깐 같이 내려주실래요? 할 말이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사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다 알았어요. 이주임님이 그동안 얼마나 신경 쓰고 챙겨주셨는지 다 알았다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냥 남들한테 하듯이 똑같은 호의였던 건가요? 에? 그럴 리가요. 절대 아닙니다. 전 그냥 대리님이 좋아서 뭘 하시든 눈길이 가고 불편함 같은 건 느끼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고 또 웃으셨으면 좋겠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좋아해요. 에? 김 대리님, 지금 뭐라고? 좋아한다고요. 저도 이주임님 계속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말 못했던 거지만 저희 동기로 입사하고 처음 인사 나눴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었는데 모르셨죠? 이런 쪽엔 영 재주가 없어서 아마 모르셨을 테지만 계속 좋아하고 있었는데 제가 승진하면서 안 쓰던 존댓말도 쓰기 시작하면서 뭔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더 표현을 못했었거든요. 이번에 대리로 승진하면서 더 멀어질 거라고만 생각하고 혼자 속상했었고요. 근데 이주임님이 저 챙겨주신다는 얘기 듣고 생각해보니까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서 오늘이 넘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입사 동기라 하더라도 보는 눈이 많기도 하고 실수라도 할까봐 내가 격식 차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 사적인 대화를 줄이게 됐지만 난 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오히려 마음이 더 깊어졌지. 바보. 언제 내 마음을 알아줄까 싶었는데 다른 동료들 다 눈치챌 동안 어떻게 혼자만 모를 수가 있냐? 이렇게 서로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수연아, 나도 처음 널 본 순간부터 좋아했었고 지금은 그 마음이 더 깊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만나볼래?
당연하지, 바보야. 오늘도 고백 안 하면 내가 먼저 하려 그랬어. 앞으로 이쁘게 만나자. 몇 년 뒤. 아이씨, 죽으라니까. 저 탱크 새끼 막지도 못할 걸 왜 앞에서 알짜고리는 거야. 뭉치는 산만해갖고. 우리 팀 지면 다 저 새끼 때문이다. 알았지? 빌런 나 따라와서 업무 잘해. 또 퇴근하자마자 게임하고 있었던 거야? 옷 갈아입으면 빨 거는 빨래바구니에 넣어놓으라니까. 바닥에 던져놓으면 어떡해? 내가 오늘 회의 때문에 좀 늦을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청소까진 바라지도 않아. 게임하기 전에 설거지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인데 깔끔하게 해놓으면 어디가 덧나냐고. 아니야. 와이프인데 회사에서나 상사지. 집에 와서까지 잔소리가 심하다니까. 퇴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밑에 사람 대하듯이. 야, 이들은 절대 회사 사람이랑 엮이지 마라. 어디 있든 업무의 연장이니까. 아이, 야, 실례 이 새끼 이거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피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새끼들이 없어. 야, 탑으로 날아오라니까. 이거 왜 이래? 화면이 갑자기 왜 꺼져? 아이씨, 야 김수연, 네가 꺼냐? 지금 승급전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판인지 몰라서 그래? 게임 좀 적당히 하라고. 어떻게 된 게 집에만 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어날 생각을 하네. 나 혼자 사는 집이야. 당신도 어느 정도 집에 신경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가뜩이나 새로운 제품 브랜딩 때문에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면 어떡하자는 거냐고. 진짜. 그러게 당신이 출근하기 전에 좀 일찍 일어나서 미리 해놨으면 됐잖아. 안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 하는데. 야, 내가 게임에 미쳐서 매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중요한 승급전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것 좀 기다리는 게 뭐가 그리 힘들어서 코드를 뽑아. 나 승급 못하면 어떡할 거야.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매일 그러잖아. 내 말이 틀려? 하루가 멀다 하고 게임에 미쳐 살잖아. 저번 달엔 하루 종일 게임하겠다고 연차까지 써놓고 뭐가 어쩌고 저째?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빠서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한테 더 일찍 일어나서 하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솔직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밥 먹고 그릇 한 번 싱크대에 넣어둔 적 있어? 다 먹으면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가서 앉으면서. 그런데도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잔소리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너도 하지 말든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뭐라 하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나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 와서도 나보고 일하라고? 하긴 당신이야 과장식이나 되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힘든 것도 모르겠지. 근데 난 몇 년째 주임이라 온갖 시다바리 짓은 다 해야 되거든. 명령만 내리는 과장보다 그 밑에 사람들이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힘든 일이든 뭐든 나서서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피곤할까 늘 나만 바라보면서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어?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결혼은커녕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승진 못하는 게 내 잘못도 아니잖아. 왜 나 때문에 승진 못한 사람처럼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라는데? 결혼하기 전에 과장으로 승진할 땐 최연소 과장이라면서 나이도 같고 입사 동기인데 능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계속 승진할 수 있는 거라면서 축하해주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나 혼자 잘 나가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 그렇게 짜증나면 게임에 목숨 거는 만큼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이라도 좀 하면서 질투하지 그래? 다들 당신 보고 뭐라 하는 줄 알기나 해? 어떻게 된 게 주임식이나 되는 사람이 브랜딩 개발엔 관심도 없고 시키는 일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낸다 하더라? 당신 그런 소리 들어도 부끄럽지도 않아?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승진하면서부터 돈 훨씬 많이 벌어오니까 생활비도 다 내 돈으로 하고 친정이나 시댁에 드리는 용돈도 내 돈으로 드리잖아. 그럼 적어도 집안일이라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씨 지금 뭐라 그랬냐? 너 지금 나보다 네가 더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원래 남자가 바깥일을 하고 여자가 집안일 하는 거야.
오래 회사에서 인정 좀 받으니까 남편이 우습게 보여? 야, 그래. 네가 돈을 더 버는 건 100번 양보해서 맞다치자. 그래도 남자인 내가 집안이라는 건 아니지. 세상 어느 누가 회사에 정신 팔려서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여자를 칭찬해 주겠냐? 여자로 태어났으면 얌전히 집에서 살림하는 게 맞는 거야. 알아? 여자인 네가 못한다고 나보고 집안일을 하라는 게 말이나 돼. 맞벌이여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집안일을 책임지고 하는 거라고. 그게 자신 없으면 회사 그만두면 되잖아. 그렇게 안 할 거면 집안일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지 말고 완벽하게 네가 맡아도 돼. 아, 진짜 이기적이네. 내가 회사 그만두면 내 월급만큼 벌어올 자신은 있고, 회사에서 내가 없어진다 해도 당신이 내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어. 능력이 있어야 승진을 시켜주지. 안 그래? 용돈도 다 내 월급에 맞게 드리는데 갑자기 액수 적어진다고 말씀드릴 순 있어? 당신 월급에 맞는 생활을 하려면 당장 타고 다니는 차도 사치야. 누구 덕에 이렇게 편히 사는지 까먹었나 본데. 회사 그만두면 아쉬운 거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하긴 백날 얘기해봤자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게 분명한데 내가 뭔 말을 더 하겠니? 내 말에 조금이라도 신경 썼으면 맞벌이하는 와이프 고생하는 거 알고 집안일에 도움을 줬겠지. 잘나신 김 과장님 덕에 이렇게 사치도 부리면서 편히 사는데 제가 주제넘게 뭐라 했나 보네요. 회사에서 죽기 직전까지 부려드시기 전에 꼬랑지 내려드려야죠. 그쵸? 당신 진짜 그렇게 비꼬면 기분 좋아? 내가 얘기하면 비꼬지만 말고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이라도 하면 안 돼?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아이씨. 야,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어.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라. 웃어 넘겨주는 것도 지금뿐이니까 사람 성질 그만 돋구고 적당히 해. 아,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된 여자가 집에 먹을 걸 하나도 안 만들어 놔. 참나. 야,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빨리 설거지하고 밥 차려. 잠시 후. 마트 안 간 지도 오래돼서 집에 있는 걸로 대충 차렸으니까 그냥 먹어. 내일은 퇴근하고 오면서 장 봐올게. 아, 그건 미리미리 해야지. 그것도 안 해놓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국이라도 새로 끓이지. 어제 먹다 남은 걸로 대충. 이렇게 영양 보충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어. 사람이 바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 할 거 아니면 짜증 그만 내고 그냥 먹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깝게 다 버리란 거야? 그러게 조금씩만 만들었으면 됐잖아. 누가 많이 먹는다고 한솥을 끓여놔가지고는 지겹게 이걸 또 먹으라고? 이씨, 안 먹어! 쳐다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라면 끓여와. 나 계란 풀어진 거 안 먹는 거 알지? 계란은 넣되 휘젓지 말고 그냥 익혀서 끓여. 아이씨, 진짜. 내가 놀아? 집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매일 다른 음식을 차려? 음식할 시간이라도 생기게 다른 집안일을 도와주기라도 하던가. 회사에서도 도움 하나 안 되고 집에서도 일이란 일은 내가 다 하잖아. 나보고 뭘 더 어떡하라고. 그렇게 밥이 불만이면 당신이 직접 끓여 먹어. 당신은 손 없어? 나도 내일 브랜딩 회의 때문에 일찍 출근해야 돼서 대충 밥 먹고 얼른 자야 한다고. 그건 네 사정이잖아. 내가 회의하란 것도 아닌데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집이랑 남편 챙기지도 못하면서 일은 무슨 일? 그러게 새로 런칭하는 제품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게 하지 그랬어? 누가 니들끼리 헤쳐먹으래? 그래놓고 맨날 힘들다 어쩐다 징징거리면 어쩌라고. 야, 네가 결혼하기 전에 회사에서 인정받고 잘 나갔을지 몰라도 결혼을 했으면 회사보다 집을 우선시해야 되고 아내로서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게 더 중요하단 거 왜 몰라? 네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좀 생각해봐. 그럼 뭐가 더 중요한지 알게 될 테니까. 라면 안 끓이고 뭐 해? 엄마한테 전화해서 회사 핑계로 밥도 안 차리고 굶긴다고 얘기해야 정신 차릴래? 빨리 끓여오라고! 그렇게 참여하고 싶었음 아이디어 하나라도 내놓지 그랬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바라기만 하면 어떡해. 막말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내가 당신 제외시켰어? 회사를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 평판이 어떤지 관심을 좀 가져봐. 진짜 지친다.
당신이랑 사는 거 힘들고 지친다고. 아, 그렇구나. 난 안 지치는데 어떡하나? 과장식이나 되면서 나 하나 끼워 넣지도 못하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게 누가 집에 오자마자 말 같지 않은 걸로 트집 잡으면서 성질 부리래? 혼자 바락해댈 힘이 남아 있으면 집에 먹을 거나 채워놔. 회사에선 하나뿐인 남편 능력 없다면서 챙기질 않는데 집에서도 그러려고? 그리고 주말에 엄마네 집 가는 거 알지? 이번에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신다니까 용돈 드려야 돼. 넉넉하게 넣어서 미리 준비해놔. 또 까먹었다 하지 말고. 분명히 말했다. 어제도 전화로 당신이 바쁘단 핑계로 안 챙겼냐 뭐라 하시길래 보너스 받아올 테니 잔소리하지 말라 커버쳐서 보너스 받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넣어서 드려. 아유, 이렇게 알아서 고부 갈등도 막아주는 남편이 또 어디 있다고 목에 겨운 줄 모르고. 당신 월급은 어디다 쓰고 또 나보고 준비하래? 당신이 좀 준비해. 다음 주가 엄마 생일이란 건 알아? 평소에 바빠서 잘 챙겨드리지도 못하니까 생일 땐 뭐라도 해드려야 될 거냐. 여행 다녀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신다는 건데? 친정은 챙기지도 않고 내가 일하는 거 못마땅해 하면서 용돈은 나보고 챙겨드리라고? 너무 이기적이잖아. 참나, 엄마랑 아빠가 당신이 살림을 나물러라는 걸 다 아시는데 그나마 용돈이라도 잘 드려야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겠어. 장모님은 당신 부모님이니까 딸이 어떻게 하든 그러려니 이해하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게 아닐 텐데. 뭐 욕먹고 싶으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 여자가 결혼했음 친정 식구들보다 시댁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야.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 내가 뭐에 씨였던 게 분명하지. 여자로서의 지식이 바닥인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나도 어떻게 해서든 커버 쳐줄 테니까. 며칠 뒤 주말.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가씨도 계셨네요? 네, 저번엔 바쁘다고 못 만나서 용돈 챙겨주시지도 않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제 생일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더 신경 써서 용돈 주실 것 같아서 새언니랑 오빠 온다는 얘기 듣자마자 약속 취소했죠. 넌 우리한테 돈 맡겨놨냐? 어떻게 된 게 얼굴 볼 때마다 용돈 타령이야? 참. 오늘은 아빠 여행 가신다길래 용돈 드리러 온 거니까 좀 기다려봐. 오빠가 이따 따로 챙겨줄게. 치, 맨날 엄마 아빠만 챙겨주고. 이번에 새언니 보너스도 탔다며. 그럼 나도 챙겨줄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새언니? 친구들한테 우리 새언니 회사에서 능력 좋아서 보너스도 많이 탄다고 자랑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용돈 주셔야 해요. 알겠죠? 알겠어요, 아가씨. 아버님 드릴 것만 찾아와서 이따 입금해 드릴게요. 우리 새언니 최고! 현금으로 뽑아봤자 다시 통장에 넣어야 하는데 이체해 주시면 더 좋죠. 애들한테 자랑이 나야지. 왔니? 아유, 어쩜 우리 정원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야위 가는지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나? 남자가 이렇게 비실대서 어디다 쓸고. 수현이 너 일한다고 끼니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거 아니지? 자고로 여자라면 남편을 위해 내조건 외조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지? 네, 아버님. 결혼할 때부터 그거 강조하셨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애가 어떻게 남편이 이렇게 야위어갈 때까지 가만히 냅둘 수 있니? 딱 보면 모르겠어. 우리 정환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서 밥을 잘 챙겨 먹여야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저번에 봤을 때보다 더 말랐잖아. 에이, 아니야, 엄마. 수연이가 일 때문에 정신없어도 나 먹을 밥이나 반찬 같은 건 미리 만들어서 차려 먹기만 할 수 있게 해놔. 내가 귀찮아서 건너뛰는 거지. 뭐야? 갓 차린 밥이랑 미리 해놓는 거랑 같아? 수연이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건데 식어 빠진 밥으로 무슨 힘을 얻겠니? 네가 좀만 부지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얼마나 게으르면 그거 하나 못해서 남편 보고 차려 먹으라고 해.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말 안 듣고 계속 회사 다닐 거면 정환이 밥은 제대로 챙겼어야지. 에이 엄마,
그래도 세연이가 밖에서 돈은 잘 벌어오잖아. 우리한테도 용돈 많이 주는데 왜 이렇게 뭐라고만 해? 그 돈으로 저번에 쇼핑 가서 친구들 옷까지 사줬으면서 이 정도는 눈 감아줘야지. 넌 가만히 있어. 여자가 돈 좀 잘 번다고 유세 떨면 집안이 망하는 거다. 내가 니들 결혼하기 전부터 가장이 잘 살아야 집안이 평안하다고 얘기했지. 내 말을 새겨듣고 그대로 했다고 자신할 수 있니? 들어보니 정환이한테 집안일 도와서 하라고 바가지를 엄청나게 긁었대는데 그것도 회사 일로 바빠서 그런 거냐? 어머머, 정환이한테 집안일을 시켰다고? 세상에. 그럴 거면 너 당장 회사 그만둬라.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처음부터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어른들이 말려도 억지 부려가면서 계속 회사 다니더니 이럴라고 그랬던 거야? 우리 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지극정성으로 키워놨더니만 어디서 집안일을 도우라 말아야. 어머님, 제가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벌이 부부면 집안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환 씨 보고 집안일을 다 하란 것도 아니고 좀만 도와달란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침 먹고 정신없이 출근했음 퇴근하고 나서 설거지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대대로 이름 있는 가문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먹는 게야. 네가 우리 말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하겠다길래 며느리 아내의 도리는 완벽하게 다 해내라 했었고 너도 알겠다며 약속했잖아. 그 약속만 믿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가만히 냅뒀더니 가장 알기를 우습게 알아. 남편한테 설거지를 하는 것도 큰 잘못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디서 싸가지 없게 시부모님한테 말대답이야. 예전이었으면 벼락 맞고도 남을 일인데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이래서 여자가 밖에서 놔두면 안 되는 건데 요즘은 개나 소나 밖에서 일을 해대니 집안꼴이 개판인 거야. 남자랑 여자가 할 일은 따로 정해져 있는 법. 여자로 태어났으면 불만이 있다 해도 입 다물고 할 도리 다 해. 네가 회사에 정신 팔려서 아직까지 애도 없는 거 아니냐? 나이도 적지 않은데 하루빨리 자식 낳아서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지 귀한 집안 씨를 말릴 작정이야? 저희 친정 아버지도 어머님 아버님과 비슷한 동년배신데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집안일 많이 도와주세요. 저랑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그 모습 보고 자랐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이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만큼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성별은 상관없는 시대예요. 남자보다 밖에서 여자가 더 인정받는 경우도 많고 여자가 일하고 남자가 살림하는 집도 많은걸요. 제가 직급이나 월급이 더 높지만 그걸 알아주길 바라거나 정환 씨한테 살림을 다 맡긴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맞벌이면 집안일도 어느 정도는 분담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만 뭐라 하지 마시고 어머님 아버님도 변한 세상에 익숙해지려고 해보세요. 이게 진짜 그까지 잘못했단 말은 안 하고 잘했다고 큰 소리 치네.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지금 시애미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너희 친정집이 어땠던지 간에 10 중에 9는 다 우리처럼 살았어.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꾸중이라도 들으면 한 구석 가서 굴기 바빴을 텐데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니 시부모님도 만만하다 이거냐? 네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집은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여자가 할 도리를 안 해서 인정도 못 받는데 밖이 뭐가 중요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셀까? 아유, 이런 걸 내 며느리로 들였으니 난 부끄러워서 어찌 살겠어? 어머님!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거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용돈은 물론이고 저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대부분이 제 돈이 사용되는 건 아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일하는 게 못마땅하셨어도 승진하고 월급이 많아지니까 좋아하셨잖아요. 제가 용돈 드릴 때마다 고맙다고 웃으면서 받으셨으면서 이제 와서 정환 씨한테 집안일 좀 같이 하자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저 회사에서 상사로서 당연하게 지시 내릴 수 있는 업무도 정환 씨가 제 남편이니까 어떤 일이든 제가 대신해요. 그런 모습 보고 직원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든 욕먹지 않게 수습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신경 쓰고 있는데 집에서도 뭐든지 제가 해야 되나요?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따지고 들어.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나가라. 처음부터 우리 집이 이름 있는 가문이란 거 다 알면서도 결혼한 건 너야.
그럼 우리 집안에 맞는 며느리로 살았어야지. 어디서 잘했다고 큰소리야, 큰소리는. 아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 당신 괜찮아? 그러게, 그냥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을 오늘따라 왜 고집을 부려서 이 서다를 만들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당신도 참 미련하게 말대답을 왜 하냐? 새언니도 참. 엄마 아빠가 이런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말대답을 해요. 옛날 사람이 언니 말이 맞더라도 인정을 하겠어요.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언니가 일하는 조건으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할 도리는 다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그게 안 지켜졌으면 당연히 언니가 사과하고 굽혔어야죠. 끝까지 할 말 다 하니까 손찌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용돈 드리면 깔끔하게 끝났을 걸 분위기를 다 망치고 이제 어쩔 거예요. 돈이고 뭐고 그냥 약속이나 나갈 걸 무슨 꼴을 보겠다고 집에 있어선 아이씨. 맞고서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가만히 서 있는 거 좀 봐.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 빨리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하지 못해? 됐다. 이렇게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들 났는데 이제 와서 뭐라 한들 진심이겠어? 거짓말 듣기도 싫으니 썩 나가. 그깟 용돈이 뭐라고. 지가 잘나서 버는 돈으로 용돈 준다고 씨부리는데 그 돈 받고 쓸 수나 있겠냐? 우리 집안과 귀한 아들놈까지 우습게 아는 사람이 주는 돈 나도 싫다. 10원 한 장도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진심으로 잘못 뉘우치기 전까지 얼굴 들이밀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몇 주 뒤. 이주임님은 어디 가셨어요? 거래처 다녀올 일이 생겨서 부탁 좀 해야 되는데. 그게 CS팀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주임님이랑 친한 여직원분이 곤란해지셨다고 도와줘야 한다면서 가셨는데 급하신 거면 제가 대신 다녀올까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CS팀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도와준다고 거길 갔대요? CS팀이랑 BM팀은 연결고리도 없는데 친해진 것도 참 신기하네요. 이주임님이야. 우리 회사에서 여직원들한텐 백마탄 기사님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뭐. 누구나 상관없이 곤란에 처한 상황이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문제 해결해 주느라 바쁘잖아요. 아주 친절함의 끝판왕인데 그러려고 회사 다니는 건지. 그럴 시간 있으면 브랜딩 개발하는 데나 아이디어 좀 내주지. 이주임님이 BM팀인지 무슨 팀인지도 모르겠다니까요. 에이, 이주임님이 워낙에 착하셔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계시지 못하시는 거죠.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복사기 사용하는 것도 미숙할 때 이주임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는걸요. 저는 저희 회사에 이주임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야 슬아씨가 신입사원이니까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다른 여직원들 도와주느라 팀엔 도움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팀원끼리 똘똘 뭉쳐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몰두해도 모자라다고요. 그만하세요. 이주임님께는 제가 잘 얘기해볼게요. 남들한테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 팀 내에서 좋은 평판 듣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거래처 다녀오는 건 준우 씨가 대신 고생 좀 해줘요. 결제할 일만 없었어도 제가 대신 갔을 텐데 미안해요. 그걸 왜 과장님이 사과를 하세요? 그런 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하는 업무인걸요? 과장님이 얼마나 일이 많고 바쁘신진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도 이주임님 참 좋으신 분인데 안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제 넘은 말이라면 죄송합니다. 준호 씨, 괜찮으면 슬아 씨도 데려갔다 올래요? 슬아 씨도 거래처에 종종 갈 텐데 미리 가서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려가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 슬아 씨도 따라오세요. 우와, 그렇잖아도 거래처 어딘지 가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전 따로 준비할 거 없으니까 지금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슬아 씨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참 에너지가 밝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치?
슬아 씨 보고 있으면 예전 생각도 나고 부럽더라. 김 과장님. 아니, 우리 둘만 있으니까 말 놓을게. 직장 내 상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친구인 김수연한테 한마디만 할게. 너 남편 얼마나 믿니?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을 얼마나 믿고 있냐니? 나도 정한 씨가 팀 내에서 평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까지 너무 뭐라 하진 말아줘. 나도 나름대로 신경 쓰느라 힘들단 말이야. 팀 내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소문이 안 좋아서 그래. 상사가 아닌 와이프로서 그런 건 알고 있어야지. 이주임, 회식할 때마다 자리 비우는 거 알아? 내가 요즘 회식 참석을 안 해서 몰랐어. 회사에서 일하랴, 집에서 집안일하랴, 피곤해서 회식에 참석할 체력이 없거든. 자리야 예전에도 잠깐씩 비웠었잖아. 그게 왜? 자리를 비우는 게 잠깐이 아니니까 그러지. 그리고 사라질 때마다 여직원들이랑 사라지는데 어디 가서 뭐 하는진 모르겠지만 꼭 여직원이 나가면 따라 나가거나 네 남편이 먼저 나가면 여직원이 따로 연락이라도 주고받은 듯이 따라 나가더라고. 얼마 전에 회사 전체 회식에서도 여러 명이 번갈아서 나갔었어. 그때마다 네 남편은 나가 있었고. 에이, 설마 타이밍이 공교롭게 맞았었던 거겠지. 네 말대로 한둘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며. 그 여러 명이 정환 씨랑 맞춰서 나가는 게 더 어렵지 않겠어? 야, 네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알겠는데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아, 수연아, 제발. 네 친구로서 얘기하는 거야. 팀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걸 전체 직원이 어떻게 알겠니? 그런데도 회사 평판이 안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신입사원인 슬아 씨가 네 남편 두둔하는 것도 좀 이상해. 좋은 점수를 따고 싶어서라면 신입사원은 어떻게든 상사인 네 편을 드는 게 맞잖아. 근데 더 높은 과장이 말해 주임을 옹호하는 게 이상하잖아. 야, 다른 팀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얼마 전 출근 시간보다 일찍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불 꺼진 사무실에서 슬아 씨랑 네 남편이랑 둘이 있었다더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지 않아서 미리 출근하면서까지 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것도 신입이랑? 너무 이상하잖아. 며칠 전에 운동 삼아 걸어 다닌다면서 일찍 나갔던 적이 있긴 했는데 출근할 때 보니까 주차장에 정환 씨 차가 있어서 이상하다 싶긴 했었거든. 에이, 설마. 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봐.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닐걸? 한두 명도 아니고 회사 사람 전체가 네 남편을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너 혼자 알아보기 힘들면 내가 같이 알아봐 줄 테니까 내 말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 며칠 뒤. 네 남편 오늘 아침에도 걸어간다 했다고? 주차장에 버젓이 차가 있던데 걷기는 개뿔. 도대체 거짓말까지 하고 회사에 일찍 와서 뭔 짓을 하는지 오늘이면 알게 되겠네. 아, 제발 다른 이유는 없으면 좋겠는데. 며칠 전에 너한테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핸드폰을 손에서 쥐고 떼질 않아. 전화라도 오면 쏜살같이 밖으로 나가서 받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얼마 전 회식에서도 여직원이랑 나가서 한참 뒤에 들어왔다 하더라고. 아, 정연아, 나 어떡하면 좋아. 불안해서 미치겠어.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온 거잖아. 당당한 사람이 거짓말을 왜 하겠어? 다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지. 걱정만 한다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무섭더라도 용기 내서 확인해보자. 어? 사무실에 불은 꺼져 있는데 컴퓨터 불빛이랑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그러게. 불도 안 켜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야, 저거 슬아씨 아니냐? 어머! 둘이 부둥켜 안고 사무실에서 뭐 하는 거야? 저런 미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운동 삼아 걸어가니까 일찍 출근한다 해놓고 이 짓거리 하려고 그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나갔니? 김과장, 아니,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김 과장님, 아니에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 말부터 들어보시고. 이것들이 진짜 오해는 무슨 오해.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야, 내가 사진 다 찍었으니까 오리발 내밀 생각 하지도 마. 팀원들이 뭐라 해도 슬아씨는 내 남편 두둔하는 거 보고서도 사회 초년생이라 구김살 없으니까 순수하게 도움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러는 줄로 알았는데 이런 사이여서 그랬던 거네요. 그러니까 선배들과 과장인 나한테도 대들었던 거겠죠. 이 회사에서 나랑 저 사람이 부부란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야. 당신이 오해한 거라니까. 이 상황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다 설명할 테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닥쳐. 회식 때마다 여직원들이랑 사라졌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한참을 자리 비우다 들어와선 또 다른 여직원이랑 나가고 그럴 때마다 얼굴에 립스틱 자국 묻어있는 거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너랑 나갔던 여직원들 다 불러와서 얘기해볼까? 그 앞에서도 발뺌할 수 있겠어? 참나. 이러려고 회사 다니니? 그건 또 어떻게 한 거야? 어이씨. 아니 그게 아니고. 야! 나도 사람이고 남잔데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다른 여직원들이랑 키스까지 냈어도 잠자리까지 가진 않았어. 선은 안 넘었다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평생 한 여자만 보고 살겠냐. 나만 이러는 것 같지? 다른 남자들도 다 똑같아. 너한테 화내는 것도 아깝다. 야, 네가 나보다 능력 없어서 매년 주임 자리 지키는 데만 급급해도 월급도 적고 하는 일도 훨씬 적은데도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했어도 어떻게든 참고 살라 그랬어. 잘난 니네 아빠 엄마가 했던 말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했다고. 근데 그에 대한 결과가 겨우 이거니? 보잘것도 없는 놈이 남자로 태어났던 이유로 다른 남자가 하는 짓은 다 하고 싶었나 본데 너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이해할 노력을 했던 건 네가 밑바닥 빠진 안 보였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겠네. 아침 대바람부터 둘이 끈적한 키스신을 보여준 덕분에 내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됐으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나? 니네가 어떤 사이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사진까지 있는데 내가 어떡할지 궁금하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니네 둘 회사 못 다니게 만들 테니까 지켜봐! 며칠 후 아침. 수연아, 나다. 정환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미안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한테 막말한 거 다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안 그럴 테니 제발 우리 정환이 회사만 다니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착한 네가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이 말 하려고 아침부터 전화하신 거예요? 이걸 어쩌죠? 이미 신임 여직원이랑 바람 피운 증거 인사과에 제출했고 퇴사 통보 내려진다던데요? 저한테 이럴 시간 있으시면 잘난 아드님 정신 차리기나 하세요. 사내 물란죄로 잘린 이력으로 새로운 회사에 이력서 제출하기도 힘들 텐데 능력까지 없으니 이거 원 앞으로 먹고 살 걱정부터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할 때부터 대단한 가문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어대길래 어느 집안인가 알아봤더니 수많은 이씨 중에서도 친일파에 속하는 이씨였더라고요. 매국노 주제에 뭐가 대단하다고 유난을 떨어댔는지 참나. 조상부터 나라 팔아먹고 뻔뻔하게 살아온 집안이라 그런지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대단하네요. 내가 뺨 맞은 것처럼 똑같이 그 집안 식구들 뺨 한 대씩 날려주고 싶은 거 꾹 참고 있으니까 전화 좀 끊어주실래요? 뻔뻔함으로 감싼 인간들이랑은 한시도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당해왔던 것들 어떻게 해서든 다 되돌려 드릴 테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된 날 그 길로 인사과로 찾아가 사진을 들이밀었고 예전부터 다른 여직원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까지 밝혀 결국 신입 여직원이었던 상간녀와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부모님들은 번갈아가며 용서해달라, 회사는 다니게 해달라 부탁을 해왔지만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죠. 결혼 생활 동안 일방적인 살림에 대한 요구와 차별, 수많은 핍박들이 인정되었고
이혼에 대한 유책과 지금까지 받아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할 수 있었고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도 받으며 어려웠던 인연의 끝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지치고 질렸던 탓인지 슬픔보단 오히려 홀가분하더군요. 다시 시작하자며 찾아와 매달리기도 했지만 저는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지금은 새로 브랜딩한 제품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제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이게 해내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아유, 다들 안 일어나고 뭐해?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애도 일어났구만. 깜짝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그럼 니들 허락이라도 받고 와야 된단 거니? 아니, 아무리 주말이라도 그렇지. 어쩜 이렇게 늦잠을 자? 또 정수 아침 안 먹였지? 정수는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체질이야. 자고 안 먹는 버릇하니까 저렇게 삐쩍 꼬른 거잖아. 별이가 밤새 울어서 새벽에 잠들어서 그만. 여보, 일어나봐. 어머니 오셨어. 더 자고 싶은데. 엄마 어쩐 일이야? 또 반찬 갖다 주러 왔어? 넌 이제 엄마 보면 반찬밖에 생각이 안 드니. 얼른 일어나라. 밥 먹자. 혜영이 너도 얼른 밥 준비하고. 아유, 이러니 내가 안 와볼 수가 없다니까. 내가 안 오면 집안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데. 얼른 준비하고 나와라. 옷도 좀 깔끔하게 갈아입고. 특히 혜영이 너는 옷이 그게 뭐니? 아무리 잠옷으로 입는다지만 새색시 옷이 그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도 돼? 정수가 아무리 너가 좋아서 결혼했다지만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 보이면 남자들 마음 금방 식게 돼 있어. 엄마는 저 모습도 귀여운데 뭘. 그리고 별이가 자꾸 옷 자꾸 늘어져서 멀쩡한 옷 입으면 금방 망가져. 이런 옷이 딱이라니까. 그 와중에 와이프 편을 들어? 너도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추리닝이라도 입고 와. 아우, 남사스러워서 정말. 그러게 누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래. 우리도 프라이버시란 게 있어. 와이프랑 나랑 둘 다 나이가 42인데 이렇게 갑자기 집에 쳐들어오면 어떡해. 게다가 신혼집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일찍 일어나고 정돈 잘하고 있으면 되잖아. 올 때마다 집이 난장판인데 내가 안 올 수가 있어. 나라고 맨날 아들 집 들락날락거리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넌 뭐하니? 얼른 옷 안 갈아입고. 네. 얼른 갈아입고 나갈게요. 여보, 미안해. 엄마한테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잘 안 고쳐지네. 그러게 도어락 비밀번호라도 바꾸자니까. 저렇게 예고도 없이 오시면 나 정말 당황스러워. 그래도 갑자기 바꾸면 엄마가 더 화낼걸. 조금만 참아. 내가 엄마한테 꼭 연락하고 오게 당부드릴게. 애초에 어머니한테 비밀번호를 왜 얘기해갖고. 일단 알았어. 이따가 꼭 얘기해. 나 정말 불편하단 말이야. 알았어. 나만 믿어. 잠시 후.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놓을 테니까 꼭 아침밥 챙겨 먹어라. 너야 아침밥 안 먹는 식성이라 아침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정수는 옛날부터 아침밥 먹는 버릇 해와서 꼭 먹어야 돼. 남편 일찍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해라. 아유, 근데 이게 뭐야? 냉장고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넌 대체 정리를 하는 거니 마는 거니? 제가 요새 바빠서 집안일 할 시간이 없어서요. 놔두시면 제가 정리할게요. 헉이나 잘하겠다. 그냥 지금 하자. 내가 도와주마.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 가서 식사하세요. 제가 이따 정리할게요. 그래놓고 또 미룰 거잖니. 너는 어째 혼자 사내답지 않게 집안일을 이렇게 못하니. 자취생활이 오래됐다 해서 기본적인 살림은 할 줄 알았더니만. 사돈도 그렇다. 40 넘은 딸 결혼시키는데 기본적인 집안일 하나도 안 알려주고 시집을 보냈어?
돈만 잘 벌어오면 뭐해. 어차피 여자들의 점점 크고 하면 일 자연스레 그만둘 테고. 그럼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는 것만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자주 와서 알려주는 거야. 기본적인 거라도 배워놔야 나중에 본격적인 육아하면서도 무리가 없지 않겠어? 아유,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니? 엄마도 참, 집안일은 같이 하는 거지. 요즘 엄마같이 말하면 욕먹어. 그리고 효영이가 나보다 돈도 잘 버는걸? 그냥 내가 할 테니까 거기 두고 식사하세요. 넌 와이프 편 좀 그만 들어라. 아이, 뭘 잘해야 칭찬을 하지. 못하는 거 천진데 편을 들면 기고만장하기 딱 좋아. 그러면 결혼 초기부터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가장은 넌데 와이프한테 굽신거리며 살고 싶어? 또 오버하신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얼른 와서 밥 드세요. 엄마가 안 먹으니까 나도 못 먹잖아. 여보도 얼른 와서 밥 먹어. 이따 같이 치우자.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40 넘어서까지 결혼을 안 해서 대체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데려오려나 기대했는데 지랑 나이도 똑같은데 집안일도 못하는 여자를 데려왔으니 아유, 나이라도 좀 어리면 내가 이해를 하지. 갓난아기까지 있으면서 이 시간까지 자면 어쩌잔 거야? 엄마도 그만하세요. 주말 아침부터 꼭 그런 소리를 해야겠어요. 어제는 결혼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하더니. 3시간 후, 집. 아, 겨우 가셨네. 저녁까지 드시고 간다고 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 저녁에 대학 동창들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빨리 가시라고 눈치 좀 줬지. 고생했어. 우리 엄마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 워낙 옛날 사람이라. 어머니 옛날 사람인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저렇게 불쑥 찾아오는 건 좀 못하게 해. 올 때마다 집안 샅샅이 뜯어보면서 잔소리 하시는 거 나 못 견디겠어. 어머니 우리 둘이 장만한 신혼집인데 제 집처럼 드나드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서로 부모님 웬만하면 바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잖아. 내 성격 몰라? 나 사생활 침해받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알지. 나도 말하는데 엄마가 자꾸 쳐들어오는 걸 어떡해. 택시 잡아드리면서 말하긴 했어. 다음에 또 그러시면 그땐 도어락 비밀번호 바꾸든가 하자고. 그래도 엄마가 와서 좋은 것도 있잖아. 집안도 깨끗이 청소해주시고 반찬도 갖다주시고 애도 봐주시고 덕분에 당신이나 나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청소야 우리 둘이 나눠서 하면 되고 반찬은 시간 없으면 사 먹으면 돼.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우리 집 드나드는 거 싫어. 오셔도 준비된 상태에서 오셨으면 좋겠고. 알지. 그래도 마냥 나쁘게 생각해봤자 사이만 안 좋아지니까 하는 소리야. 최소한 오기 전에 연락이라도 하라고 당부 드렸으니까 엄마도 알아들었을 거야. 영 속이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니까. 제발 그러길 바래야지. 근데 당신은 어젯밤에 뭘 그렇게 했어? 새벽에 별이 깨서 물 마시러 잠깐 나왔는데 방에 불이 켜져 있던데? 아, 일 좀 하느라 요새 회사 일이 좀 바쁘네. 그렇게 많아? 주말까지 반납할 정도로? 피곤해 죽겠다. 다음 계약된 돈을 더 올려달라고 하든가 해야지. 또 졸리네. 나 눈 좀 붙이러 갈게. 별이도 슬슬 잠잘 시간 됐잖아. 별이 재우고 나도 잠깐 잘 테니까 이따 나갈 때 자고 있으면 깨우지 말고 나가. 이따 늦어질 것 같으면 전화하고.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응, 잘 다녀와. 3시간 후, 카페. 아유, 요즘 세상에도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들락거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당황스럽긴 한데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그러신 것 같아. 남편이 몇 번 말하긴 했는데 잘 안 통하네. 남편이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며. 그 정도면 남편도 오케이 한 거지. 아, 늦게 결혼한 만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고생을 하고 있었어? 천하의 우희영이? 회사에서 너 이러고 사는 거 알면 다들 깜짝 놀랄걸. 조기승진한 능력 있는 부장이 시어머니한텐 찍소리도 못하는 거 보면.
찍소리도 못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굳이 싸우고 싶지 않은 거지. 그리고 어렵게 한 결혼이잖아. 웬만한 걸로 싸움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잘 말했다고 했어. 서서히 고쳐지겠지. 그리고 뭐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직원들이 어떻게 알아?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르지. 야, 고쳐지긴. 5개월째 말했는데도 여전히 문 함부로 열고 들어오는 거 보면 말 다 했지. 마냥 참고 있지 말고 한 소리 할 땐 해야 돼. 오히려 처음에 그렇게 해야 얕보지 않는다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기선제압인 거 알지? 고부 사이도 마찬가지야. 야, 이거 결혼 선배님이라 이거지? 야, 나도 알아. 나도 계속 이러시면 한마디 할 거야. 제발 그렇게 좀 해라. 보는 사람 안타까우니까. 솔직히 난 너가 계속 혼자 살 줄 알았어. 능력도 되고 돈도 많이 모아놨잖아. 20, 30대 땐 웬만한 남자들 성에 차지도 않아 있고. 그래서 저렇게 골드미스로 멋지게 늙으려나 싶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남자길래 했거든? 근데 웬걸? 직장도 외모도 다 평범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나 싶었어. 야, 또 그 소리야? 애초에 조건으로 결혼할 거였으면 벌써 결혼했지. 누누이 얘기했지만 난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어. 그 사람이 지금 남편이고. 애도 계획하에 임신한 거야? 내 나이면 하루라도 빨리 애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참고 있는 거야? 요즘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바로 이혼 사유야. 사랑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대우는 받고 지내야지. 40 넘어서 시어머니 잔소리 듣는 게 어디 흔한 일이니? 안다니까. 나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니까 화 좀 그만 내. 네 일도 아니면서 무슨 화를 내? 야, 무서워 죽겠다. 너가 고생할까 봐 그렇지. 속상해서 그런다, 속상해서. 너 안 속상하게 잘할 테니까 걱정 마. 보기엔 이래도 남편이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이렇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할 땐 싫은 내색 하나도 없이 애 잘 맡아주고 그래. 그거면 됐지 뭘 바래. 너도 참. 그 정도는 요새 기본이야. 일주일 후 집. 여보, 일어나. 1시 넘었어. 벌써 1시가 됐어? 대체 몇 시간 잘 거야? 내가 할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일을 해? 별이도 요새 자주 깨서 힘든데 좀만 일찍 일어나서 별이 좀 봐주지. 아무리 내가 육아휴직 중이라지만 나도 하루 종일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미안해. 나도 조절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 이제부턴 내가 볼게. 그 전에 나 화장실만 잠깐 다녀올게. 천천히 다녀와. 일이 뭐 얼마나 바쁜 거야? 이랬단 사람한테 육아하라고 짜증 부릴 수도 없고. 어디서 벨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남편 휴대폰? 근데 웬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은행에서 전화 올 일이 뭐가 있다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수 고객님 휴대폰 아닌가요? 남편인데 지금 잠깐 화장실 들어갔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내분이시군요. 다름이 아니라 대출이자가 아직 안 들어와서요. 잔액 부족으로 뜨는데 이렇게 이자 밀리신 것만 해도 벌써 3번째라. 계속 이런 식이면 통장이 정지될 수도 있어서요. 밀린 이자라도 얼른 갚으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전화드렸습니다. 대출이요? 그게 무슨 대출 같은 거 받은 적 없는데?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셨는데 모르셨나요? 와이프분이라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담보대출이요? 그런 소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남편이랑 얘기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담보대출이라니? 명의가 남편 명의긴 하지만 우리 둘이 같이 돈 모아서 산 건데 어떻게 자기 멋대로 담보대출을 받아? 애초에 담보대출 받을 일이 뭐가 있다고. 왜 그러고 있어? 당신
여기 앉아봐. 아까 은행에서 전화 왔던데 대출 이자 밀렸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아, 아이 그게 왜 남의 전화를 함부로 받고 그래? 지금 그게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정말 우리 아파트 담보대출 받았어? 나한테 상의도 없이? 아니 그게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 도저히 답이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답이 없다니. 빨리 사실대로 얘기 안 해? 사실 대출 받은 거 맞아. 그동안 모은 돈에 퇴직금에 주택담보대출한 돈까지 다 꼬라박았는데 코인 사기를 당했지 뭐야. 친한 선배가 무조건 투자금의 3배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큰맘 먹고 투자한 건데 아예 다 털렸어.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려선 이자도 못 낸 거고. 안 그래도 사채 말고는 돈 빌릴 곳이 없어서 당신한테 도움 요청하려고 했어. 나 혼자는 수습이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뭐? 그 말은 지금 회사까지 관뒀단 말이야? 그럼 출근한다고 나가선 대체 뭐 한 거야? 서재에선 뭐 한 거고? 일하느라 바쁘다고 했잖아. 그냥 노가다 뛰고 그랬지. 내 나이에 신규 직원으로 받아주는 회사가 잘 없더라고. 요즘 경기 불황이기도 하잖아. 그냥 용돈벌이 정도는 했는데 결이 분유값에 기저귀값, 병원비 제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당신도 육아휴직 중이라 월급도 절반만 들어오고.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 어떻게 상의도 없이 회사까지 관둬.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면 어떡해? 당신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 했잖아. 돈 많이 번다는데 관심 없을 사람이 누가 있어. 관심 없는 척한 거지. 실제로 내 친구 중에 코인 투자로 돈 엄청 벌어서 강남에 아파트 산 애도 있단 말이야. 회사까지 관뒀다 하더라. 나도 그 친구처럼 되고 싶었지. 애도 태어난 마당에 돈 들 일도 많은데 그렇게 떼돈 벌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것 같아서 수중에 큰 돈이 없어서 퇴사까지 한 거야. 어차피 선배 말대로 수익금을 그렇게 벌어들이면 회사 그만둘 것 같아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리는 줄 알아? 당신 이렇게 한심하고 대책 없는 사람이었어?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러면서 나 잠도 못 자고 별이 보고 있을 때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았니? 난 당신이 일이 바빠서 별이 봐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못 봐주는 줄 알았어. 애 재우느라 늦게 잠들어서 당신 아침밥도 못 해주고 보낼 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나 앞으로 당신 믿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마. 앞으로 이렇게 속이는 일 없도록 할게. 애도 내가 다 키우고 집안일도 다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어? 일은 다 벌려놓고 이제 와서 애 키우고 집안일 한다고 하면 해결이 돼? 너무 책임감 없는 거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는 걸. 있는 것밖엔 별 방법이 없잖아. 내가 앞으로 죄인이다 생각하면 평생 충성할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한텐 별이도 있잖아. 그래서 빚이 총 얼만데? 얼만지 알아야 대책을 세우든가 할 거 아니야. 봐주는 거야?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봐주긴 뭘 봐줘. 당신도 일자리 열심히 알아봐. 나도 힘들게 한 결혼이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그래. 별이도 태어났고. 그치만 앞으로 또 이런 일 생기면 바로 별이 데리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절대 코인이니 주식이니 한눈 팔지 마. 알았어? 알았어. 내가 미쳤다고 그걸 다시 해. 최대한 빨리 취업해볼게. 고마워 정말. 당신밖에 없어. 일주일 후 회사. 부장님, 2달 더 있다가 오신다더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집에만 있기 답답하더라고요. 역시 부장님은 일이 체질이라니까요. 그래도 좀만 더 쉬다 오시지. 몸도 다 안 풀렸을 텐데. 아니에요. 어차피 일할 거 빨리 일하면 좋죠. 근데 미정 씨, 퇴근하고 무슨 부업 같은 거 한다고 했죠?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거요?
택시 콜센터 알바요.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 건데 시급도 짭짤하고 괜찮더라고요. 아직도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어서 빨리 갚고 싶더라고요. 그래야 저도 결혼하지 않겠어요? 빚 있는 사람을 누가 좋다고 결혼하자 하겠어요. 미정 씨 정도면 괜찮지 뭐. 요즘 빚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거 자리 있으면 나도 하고 싶은데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부장님이요? 부장님이 이걸 왜 해요? 시급이 높긴 하지만 욕도 되게 많이 얻어먹어야 돼요. 특히 술 취한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해서 소통도 어렵고요. 저야 그냥 옛날에 알바했을 때 진상 대처한 경험 많아서 그냥 하는 건데 부장님 같은 분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리고 아기도 있으시잖아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 1시 다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애 키우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남편이랑도 합의 다 됐어요. 그럼 소개해 줄 수 있죠? 네, 뭐 부장님이 괜찮으시다면요. 어차피 이쪽 업계는 사람들이 많이 그만둬서 늘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힘드실 텐데 좀 걱정되네요. 아니에요. 당장 돈 필요할 때가 많아서. 그날 밤, 집. 그러니까 콜센터 알바까지 하겠단 거야? 안 힘들겠어? 지금 힘든 게 대수야. 얼른 빚 갚아야지. 5억이나 빚이 있는데 힘들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별이도 잘할수록 돈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전에 빚 얼른 갚아놔야지. 미안해 정말. 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나도 빨리 취업하고 싶은데 전화하는 곳마다 직원을 안 뽑는다네. 뽑는 데 있어도 나이 많다고 거절하고. 나도 답답해 죽겠다. 그래도 계속 시도해봐야지. 암튼 당신 취업할 때까진 콜센터 알바 병행할 테니까 별이는 당분간 당신이 좀 봐줘. 집안일도 전담해주고. 당연하지. 그건 걱정 마. 그래도 밥 잘 챙겨 먹으면서 일해. 당신 가뜩이나 밥 부실하게 먹잖아. 알았어. 내 몸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걱정 마. 근데 어머니한테 말했어? 주중에도 집에 자주 오시는데 당신 집에 있는 거 알면 놀랄 텐데. 엄마한텐 말 못했지. 아들이 40 넘어서 사기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다고 어떻게 말해. 엄마한테는 당분간 집에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 오지 말라고 안 오실 분이 아닌데? 그냥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아? 말하더라도 제대로 된 직장을 자꾸 얘기해야지. 그리고 당신 감기 걸려서 오면 올무시니까 오시지 말라 그랬어. 엄마가 그래도 건강엔 예민하잖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가뜩이나 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애 키우는 애가 감기에 걸리면 애는 어떻게 키우냐고 뭐라 하실 게 뻔한데. 내가 잘 돌려 말했어. 당분간 안 오실 거니까 혹시라도 당신한테 전화 와도 그렇게 말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기당했다는 소식 들려주고 싶진 않단 말이야. 엄마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알았어. 그럼 당신이 나중에 잘 말씀드리든가 해. 고마워. 내가 얼른 취직할게. 일주일 후 콜센터. 부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회사 일도 되게 많았잖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 고생이야 각오는 했죠. 근데 여기서까지 부장님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니까. 다른 사람이 알면 괜히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어때요? 우리 둘 다 같은 회사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아무튼 밥이라도 좀 먹어가면서 하세요. 금방 쓰러지실 것 같아요. 땀도 삐질삐질 흘리시고. 그럴게요. 그래도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어제도 진상 고객 한 명 걸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대신 나서주고. 당연히 도와야죠. 저도 회사에서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부장님, 그래도 이 일 오래 하진 마세요. 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만 부장님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곤 하지만 부장님 월급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전 아직도 부장님이 왜 이런 험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요.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요. 아, 이제 퇴근까지 2시간 남았네요. 우리 힘내봐요. 대체 무슨 사정이시길래. 네, 그래요. 부장님도 파이팅! 그 시각, 집. 아니, 얜 근처라는데 연락이 없어. 설마 감기라고 핑계대고 나 집에 못 들어오게 하려는 거 아니야? 난 지 걱정돼서 한약까지 다려왔는데. 카톡 보낸 지가 1시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 그냥 들어가야겠다. 어디 보자. 비밀번호가. 어? 이 비밀번호 이거 맞는데 왜 안 일어나지? 당신이요? 엄마,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아니,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그리고 너가 왜 앞치마를 두르고 물걸레를 들고 있냐? 와이프는 어디 가고? 그게... 비켜봐라. 혜영아, 나 왔다. 아니,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앤 이렇게 혼자 자고 있고. 네 와이프 어디 갔냐? 아, 잠깐만. 저건 또 뭐야? 무슨 그릇이 싱크대에 저렇게 한아름 쌓여 있어? 엄마도 참 오자마자 잔소리야. 내가 설거지하려고 놔둔 거야. 설거지? 아니, 네가 설거지를 왜 해? 어이가 없어갖고 네가 뭐가 모자라서 집안일을 혼자 다 하고 있어? 네 와이프 어디 갔냐니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별이 이제야 잠들었는데. 잠깐 나갔어. 곧 올 거야. 이 야심한 시간에 어딜 나간 거야?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기라도 한 거야? 당장 불러와. 엄마도 참 금방 온다니까 그러네. 엄마야말로 이 시간엔 무슨 일이야? 연락 좀 하고 오라니까. 연락했는데 답장 안 보낸 건 네 와이프야. 나도 아프다고 해서 그동안 오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았고 감기가 영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보약 따려오는 길이다. 근데 이제야 알겠다. 야, 감긴 거 다 거짓말이지. 나 못 오게 하려고 수작 부린 거지? 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효영이 아픈 거 맞아. 얘가 빨리 돌아가. 보약은 내가 잘 먹일게. 무슨 내가 너를 몰라. 거짓말하는 게 뻔하구만. 장가 가기 전에 거짓말이라고 입에 올리지도 않는 애가 어쩜 이렇게 변했니? 다 네 와이프 때문이지?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아주.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받아? 엄마도 참 그냥 가라니까 그러네. 효영이 곧 온다니까. 직후 전화. 무슨 전화가 이렇게 계속 와? 어머니네? 어머니가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지? 여보세요? 야, 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네, 저요? 저는 당연히 집... 또 거짓말이네. 나 지금 니네 집이다. 할 말 있으니까 당장 튀어와라. 당장! 네? 저희 집이라고요? 이 시각에 무슨 일로... 지금 그게 중요하냐? 빨리 안 와. 애까지 낳은 여자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이 시각까지 밖에 있냐? 보나마나 뻔하지. 친구랑 시시덕거리며 놀고 있겠지. 얼른 튀어와. 아니, 저 지금 당장 갈 수가 없는데. 여보세요? 어머니? 참, 끊어버리셨네. 일을 어쩌면 좋아. 30분 후, 콜센터 앞. 미안해요.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에요. 겨우 1시간 일찍 들어가시는 건데요. 제가 팀장님한테 잘 말해뒀으니까 걱정 마시고 가서 일 보세요. 안 좋은 일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니죠? 표정이 너무 어두우셔서 걱정되네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내일 회사에서 봐요. 고마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푹 쉬시고요. 30분 후, 집.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오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으세요? 아파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놓지 못해요? 내가 왜? 이 와중에도 네 와이프 편드는 거냐? 어디 남편 귀한 줄 모르고 남편한테 육아에 집안일까지 다 맡겨놓고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와? 내가 빨리 오라고 했지? 1시간이 다 지나서야 오네. 시어머니 말을 똥으로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뭘 놀러 가요. 그게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보니까 상황이 그려지는구만. 너, 네 연봉보다 우리 아들 연봉이 낮아서 이렇게 내 아들을 부려먹는 거냐? 그래봤자 육아휴직 중이면서 어디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청소랑 설거지 시켜. 내 아들, 여태 물 한 방울도 손에 안 묻히도록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내 아들한테 물을 묻히느냐 말이야. 물만 묻혔어. 앞치마까지 입게 하고 내가 살다 별꼴을 다 보네. 그동안 감기라고 핑계대고 집에 못 오게 한 것도 괘씸해 죽겠는데 내 아들 고생까지 시켜. 나 오늘 한번 제대로 혼나보자. 어머니 일단 이거부터 놓으세요. 여보,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다 제가 잘못한 거라고요. 그러니 제발 좀 그만해요. 넌 이 와중에도 와이프 편을 들어. 네가 이렇게 부르게 나오니까 네 와이프가 너한테 온갖 일을 다 떠넘기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안 해도 와이프한테 미안해 죽겠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해요. 아니, 사내 자식이 왜 울어? 너 겨우 내가 네 와이프 머리채 좀 잡았다고 이러는 거냐? 다 제가 잘못한 거라고요. 내가 빚 잔뜩 져서 의영이가 밤새 일하고 온 거라고요. 그러니 제발 그만 좀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가 빚을 졌다니. 혜영이 너가 말해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머리부터 놔주세요. 알았다. 이제 됐지? 말해봐라. 대체 무슨 상황이냐? 내가 설명드릴게요. 당신은 들어가 있어. 알았어. 얘기 끝나면 불러. 잠시 후. 그러니까 너가 사기를 당해서 5억이나 빚을 졌다 이 말이야? 너 회사까지 그만두고 혜영이는 그거 메꾸느라 회사도 일찍 복직하고 퇴근 후에 일은 또 나가고. 네. 그니까 의영이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혜영이 얼굴만 봐도 미안해 죽겠다고요. 이놈이 취업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혜영이가 제일 힘들 테니까. 그러니까 혜영이한테 사과하세요. 솔직히 이혼 요구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인데 혜영이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준 거라고요. 아유, 어떻게 그런 일에. 넌 무턱대고 회사를 관두면 어떡해. 그리고 그 큰 돈을 상의도 없이 투자하면 어쩌잔 거야. 네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네 아버지처럼 도박에 빠져 살다가 죽고 싶은 거냐고. 엄마가 네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거 뻔히 봤으면서 이래. 나도 그래서 괴롭다고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와이프, 별이 돈 걱정 안 하게 해주고 싶었던 게 다예요. 이제 도박이고 코인이고 주식이고 쳐다도 보기 싫어요. 다신 그런 데 손대지 않을 거고 만약 또 그러면 난 남편이고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 그냥 죽고 보험금이나 와이프한테 남기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만큼 다신 그럴 일 없도록 할 거니까 제발 이렇게 와서 휘영이 괴롭히지만 마요. 엄마가 안 그래도 휘영이 힘들다고요. 몸도 약한데 회사 일에 콜센터 일까지 병행하니 볼 때마다 미안해서 미치겠다고요. 알았다. 혜영이 좀 불러와라. 잠시 후. 어머니,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정수한테 얘기 다 들었다.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정말 미안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날 못 살게 굴었으니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아휴, 내가 이렇게 비마. 정말 미안하다, 의영아. 용서해 주렴. 어머니, 왜 엎드리고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이러면 저만 불편해요. 아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힘들게 일하고 온 며느리 머리채부터 잡았으니 내가 죽일 년이지. 내가 죽을 년이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뺨을 때리고 그러세요?
벌써 볼이 빨개졌잖아요. 그만하세요, 네? 이렇게라도 너한테 막대했던 거 벌 받으려고 그런다. 차라리 너가 좀 때려주렴. 이 못난 시어머니 정신 차리라고 너가 좀 때려주렴. 왜 그러세요, 정말. 어머니가 이럴수록 제 마음만 불편해져요. 여보, 어머니 좀 말려봐.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지 아빠처럼은 안 키우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똑같은 사고를 치게 만들었어.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돼서 몸도 힘들 텐데 투자까지 뛰고 얼마나 혼자서 고생이 많았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 일이 제 일인데 어쩌겠어요. 이렇게라도 갚아나가면 다행이죠. 그리고 남편도 그동안 육아에 집안일까지 전담하느라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취직 준비까지 한다고 마음고생 많았고요. 그러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고생 꽤 할 거라고 맘먹고 한 거니까요. 나랑 아들이 원망스럽지도 않아.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벌써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을 텐데. 막말로 너가 아쉬울 게 뭐가 있니? 벌써 회사 부장까지 깨쳤고 돈도 우리 아들보다 많이 모아놨잖니. 그런 네가 대체 왜? 원망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겠어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이런저런 일도 있는 거죠. 물론 남편이 또 이런 식으로 몰래 빚지고 그러면 이혼할 것도 같은데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지금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도 이번 한 번만 넘어가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도 모르시고 그러신 거니까. 그래도 머리가 좀 땡기긴 하네요. 저 안 그래도 애 낳고 탈모였는데. 미안하다. 내가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것도 모르고 나는 그저 우리 아들 고생할까봐 천전긍긍했으니 그동안 너가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못난 시험인데 한 번을 싫은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저 진짜 마음 불편하다니까요. 여보, 어머니 부축 좀 해드려. 엄마 그만 일어나세요. 알았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서 빚을 다 갚아줄 순 없겠지만 얼마 보태마. 네?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어머니도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윳돈은 좀 있어. 절반 정도 내가 갚아줄 수 있을 것 같구나. 내일 날 박는 대로 바로 네 계좌로 돈 보내마. 그리고 다신 이렇게 집에 불쑥 찾아오는 일 없을 거다. 그동안 내가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 니들도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연락하고 그럴 거 없다. 부모가 돼서 자식 내외를 귀찮게만 하고 있었으니. 이만 들어가 보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이렇게라도 안 도우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 정수 저놈한테 보내면 또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 너한테 보내는 거야. 그리고 정수 너! 또 이런 사고 치면 그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얼른 취업해. 와이프 고생시키지 말고. 와이프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아직도 취업 못한 게 말이나 돼. 험한 일이라도 닥치지 말고 하란 말이야. 알았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얼른 취업할게요. 그래, 그럼 들어간다. 어여 자라, 피곤하겠구나. 그리고 이거 보약인데 밥 먹고 나서 한 포씩 마셔라. 응? 네, 그럴게요. 감사해요,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기요, 나 엄마 택시만 잡아드리고 올게. 잠시 후. 어머니 잘 배웅해드렸어? 많이 놀라신 것 같던데. 당신만 하겠어. 머리는 괜찮아? 엄마가 택시 타면서까지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 당신도 많이 놀랐겠다. 내가 놀란 게 대수야. 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정말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밤늦게까지 고생시키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런 일까지 당하게 만들고 정말 미안해.
됐어. 이미 같이 헤쳐나가기로 한 건데 뭘. 어머니도 절반 도와주시겠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 숨통 좀 트이는 거고. 그래도 애초에 회사 열심히 다녔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정말 죽을 죄를 졌어. 괜찮다니까 그러네. 앞으로 그러지만 않으면 돼. 물론이지. 절대 그럴 일 없어. 엄마 말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 거야. 그래서 당신 꼭 호강시켜줄 거야. 당신 이렇게 나 위해서 고생하는 거 보고 결심했어. 이 한 몸 다 바쳐서 당신 호강시키겠다고. 연애 때나 지금이나 말은 참 잘한다니까. 호강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주기나 해. 기죽지 말고. 당신 요즘 기죽어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 기운도 쭉쭉 빠지고. 그야 미안해서 그렇지. 앞으로는 더 달라진 모습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어. 당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란 거 다 알아? 한 달 후, 집. 여보, 나왔어. 어머, 이게 다 뭐야? 웬 케이크랑 와인? 여보, 나 취업했어. 그것도 전 직장보다 괜찮은 조건으로 취업했어. 정규직으로. 어머, 정말? 취업 계속 안 된다고 힘들어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했어?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다 여보 덕분이지. 이제 콜센터 다닐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벌 테니까 당신도 고생 그만해. 벌써 별이 맡길 어린이집도 알아놨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맡아준다 하더라고. 우리 둘이 퇴근해서 번갈아 별이 데리고 오면 되겠더라고. 언제 그런 걸 알아봤대? 아무튼 어머니 닮아서 빠르다니까?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 좋아하시겠다. 진짜 좋아하시더라. 이제 정신 차리고 회사 열심히 다니라고 어찌나 잔소리를 하던지. 아, 그리고 이제부터 내 월급 받자마자 당신 통장으로 보낼 거야. 돈 관리 이제부터 당신이 해. 언제는 당신이 하고 싶다더니.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물론 당신 회사 그만두고 나선 내가 어쩔 수 없이 관리하긴 했지만. 나 사고 친 거 봤잖아. 다신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긴 했지만 너 언제 그럴 줄 어떻게 알아? 그럴 일 아예 없게 당신한테 돈 관리 맡길게. 당신이야 워낙 똑부러지고 꼼꼼하니까 돈 관리 잘할 거 아니야.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어머니도? 엄마도 이제 완전히 당신 편이야. 무조건 당신 편할 대로 해주라고. 결혼 초에 그렇게 고생시킨 거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 법이라고. 나중에 와이프한테 구박당하고 싶지 않음 미리 잘하라고 하시더라. 엄마 말이 맞긴 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돈 관리는 당신이 해. 알았어. 그래도 당신도 내가 돈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자주자주 말해줄게.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콜센터도 그만두는 거지? 그래야지. 나도 별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아쉬웠는데 잘 됐다.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둘게.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1년 후. 그 뒤로 저희 부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나머지 5천만 원만 남겨두고 빚을 다 갚게 됐어요. 물론 5천만 원도 큰 돈이고 그 돈을 갚으려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면 빚을 다 갚는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죠. 이렇게 단기간에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었던 건 뭐니 해도 어머니의 도움이 크죠.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어머니가 절 싫어하는 것 같아서 늘 속상했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고 이제 저에게 둘도 없는 든든한 존재로 남아 계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커요. 물론 예전에 저에게 막대하셨던 게 불쑥 떠오를 때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어머니 역시 그때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시며 정말 미안했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셔서 저도 더 이상은 그때 일을 마음에 두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남편도 취직을 한 이후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에 절대 눈 돌리지 않더라고요. 월급을 받으면 바로 제 통장에 보내고 제가 달마다 주는 생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까지 말해주더라고요. 빚을 당장 다 상환하는 게 중요해서 생활비도 별로 못 주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안쓰러워. 생활비는 그냥 당신 알아서 쓰라고 몇 번을 말해줬는데도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며 계속 보고하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미안한 마음을 해소하는 것 같아서 저도 내버려두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역경을 함께 이겨내고 나니까 신혼 때보다 사이가 굳건해지더라고요.
결혼한 친구들 말을 들으면 서로 육아랑 집안일을 떠넘겨서 부부싸움이 잦다 하던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 더 하려고 애쓰기 바빴죠. 그래서 그때 남편을 용서한 일이 전혀 후회되지 않네요. 만약 그때 바로 이혼했으면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애를 키우며 드는 행복과 보람은 잘 느끼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도 그 뒤론 약속한 대로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온다거나 연락을 자주 하는 일은 없으세요. 제가 연락드리면 그제야 반갑게 맞아주시고 뭐 필요한 게 없는지 살갑게 물어봐 주세요. 이제는 친정 엄마만큼 편안해져 고민도 털어놓고 소소한 농담도 얘기하는 친근한 사이가 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우리 딸 별이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